아직도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계신가요? 제가 30년 동안 소금과 미네랄 대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염증과 통증이 스스로 더 악화되는 경우였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독소가 빠지지 못해 몸이 계속 부어오르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빨라집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 소금을 무조건 줄이라는 말만 듣고 실천했다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염 식단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붓기가 더 심해지고 아침마다 손발이 뻣뻣해지고 이유 모를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몸에 좋다는 걸 열심히 했는데 왜 몸은 더 안 좋아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소금과 잘못된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몸은 바닷물과 비슷한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이 농도가 맞지 않으면 세포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더 심각한 건 독소 배출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그게 염증이 되고 결국 온몸이 무겁고 아픈 상태가 되는 겁니다. 30년 연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나트륨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정제 소금이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까지 자연 그대로 포함된 소금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염증이 반복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붓기가 빠지지 않았는지, 왜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요즘 이런 증상 겪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 만난 72세 장모님은 아침마다 손이 붓고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깨곤 했습니다. 본인이 짜게 먹으면 큰일 난다 생각해서 소금은 거의 끊고 지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몸은 더 무거워지고 얼굴은 자꾸 붓고 이유 모를 두통까지 생기면서 결국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우선 하루 동안 드시는 음식과 물 섭취량을 점검했는데 소금을 극도로 줄이면서 수분도 충분히 유지되지 않아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몸은 마치 막힌 하수도 같았어요. 물은 들어오는데 나갈 길이 막혀 있으니 계속 고이고 썩는 상황이었던 거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아주 소량의 미네랄 소금을 타서 드시도록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붓기가 빠지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며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이 굳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다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10년 넘게 먹던 진통제를 끊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몸의 기본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적정량의 미네랄이 있어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아야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트륨만 생각하고 칼륨이나 마그네슘은 잊어버리세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나트륨은 줄였는데 칼륨은 부족하면 오히려 수분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더 많이 붓게 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염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미네랄 균형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염증과 통증을 불러오는 숨은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소금의 진실과 왜 지금까지 방법이 틀렸는지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염증을 키우는 잘못된 소금 이해와 관리의 핵심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은 소금 섭취가 독소 배출을 막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소금이 부족하면 독소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이 떨어져 염증이 반복됩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는 마치 하수처리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정 농도의 염분이 꼭 필요해요. 국내 식품영양연구원 자료에서도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깨질 때 체액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김은호님은 저염 식단을 1년 유지한 뒤 오히려 붓기와 두통이 심해졌어요. 본인은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였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진 거죠. 이런 경우 식사 전 따뜻한 물에 소량의 미네랄 소금을 타서 하루 23회 나누어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자기 많은 양을 늘리면 오히려 몸이 적응하지 못하니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소금과 혈압의 오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소금 섭취와 혈압 변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해외 인체 영양 연구에서는 약 100명 중 12명 정도만 나트륨 민감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65세 박정수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금을 줄여도 혈압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피로감만 심해졌거든요.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해지니까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 극단적인 저염 대신 적정 미네랄 소금을 유지해 체내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혈압 변동이 큰 특이 체질은 개인별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본인 몸의 변화를 잘 살피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고 단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미네랄 부족이 염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부족이 염증 신호를 더 키워요. 이게 핵심인데 대부분 나트륨만 신경 쓰고 다른 미네랄은 신경 안 쓰시거든요. 국내 생리학 연구에서는 미네랄 불균형이 세포 기능 저하와 염증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1세 서미경님은 칼륨 부족으로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다리 붓기를 겪었어요.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물이 계속 고이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일, 채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함께 섭취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칼륨이 지나치게 많아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맞추는 방식이 좋아요. 혹시 붓기가 심한 날 미네랄 섭취를 체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0.9% 고정 비율의 착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몸은 0.9% 농도를 스스로 맞추기 때문에 마시는 물을 정확히 그 농도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들어오는 미네랄과 수분을 조절해서 필요한 농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국내 수분대사 연구에서도 체액 농도는 음식 섭취 전체로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68세 최영식님은 0.9% 농도를 억지로 맞추다 오히려 물 섭취가 줄어 탈수를 겪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물 마시는 게 부담스러워진 거죠. 대략 0.5% 정도의 옅은 농도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면 됩니다. 몸에서 필요한 만큼 조절해서 사용하니까요. 너무 짜게 느껴지는 농도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억지로 마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혹시 정확한 비율을 맞추는데 너무 신경 쓰고 계시진 않나요? 다섯 번째는 잘못 만든 소금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나트륨만 남기고 다른 미네랄을 모두 제거한 소금은 균형을 깨뜨려요.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소금이 이런 정제 소금인데 이게 바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해외 해양 미네랄 분석에서 바닷물에는 90여 가지 미네랄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확인됐어요. 원래 소금은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복합체였는데 정제 과정에서 나트륨만 남기고 다 없애버린 거죠. 74세 장기성님은 정제 소금만 사용하다 뼈 건강과 만성 피로가 악화되었어요. 미네랄이 없는 나트륨만으로는 우리 몸의 복잡한 대사 과정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거든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자연 그대로 포함된 미네랄 소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쓴맛이 거의 없는 자연 미네랄 소금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너무 쓰면 마그네슘이 과하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사용하는 소금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수분 부족이 염증을 키우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독소가 정체됩니다. 아무리 좋은 미네랄 소금을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의미가 없어요. 국내 체내 수분 연구 자료에서 탈수가 미네랄 활용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박인자님은 소금만 늘리고 물을 부족하게 마셔 오히려 갈증과 어지럼을 느꼈어요. 미네랄과 수분은 세트로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소금물 섭취 시 일반 물도 꾸준히 함께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물보다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아요. 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 물은 몇 잔이나 드셨나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한 소금물 활용 실천법 완전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전 소금물 활용법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따뜻한 물에 소량의 미네랄 소금을 타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좋은 이유는 위에 자극을 덜 주면서도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속이 약한 분은 양을 절반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 20분 전에 한두 모금씩 나누어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위에서 소화액 분비가 원활해지니까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은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두 번째로 운동 전후 소금물 보충법을 알려드릴게요.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때 보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나서 물만 마시는데 그러면 미네랄 부족으로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운동 직후 너무 짙은 농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진한 소금물을 마시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0.30, 5% 정도의 옅은 소금물을 틀틀이 섭취하면 됩니다. 운동 30분 전에 조금, 운동 중간에 조금, 운동 후에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운동 후 갈증이 오래 가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이완용 소금물 활용법입니다. 미네랄은 신경 안정에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스러운 근육 이완과 신경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취침 직전 과다 섭취는 피로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오히려 밤에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잠들기 30분 전에 소량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요즘 수면이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로 칼륨과 함께 먹는 균형 관리법을 말씀드릴게요. 나트륨 배출에는 칼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 나트륨만 신경 쓰고 칼륨을 빠뜨리면 절대 균형이 맞지 않아요. 과일 섭취가 어려운 분은 과도한 양을 피하며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바나나, 호박, 토마토 등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면 됩니다. 바나나는 하루 반 개 정도, 토마토는 중간 크기로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호박은 국물로 끓여 드시면 칼륨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자도 껍질째 쪄서 드시면 칼륨이 풍부해요. 평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얼마나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피부와 잇몸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옅은 소금물은 구강과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살균과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너무 진한 농도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더욱 옅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글이나 미지근한 세안물 정도로 활용하면 부담이 없어요. 잇몸이 붓거나 아플 때 0.20, 3% 농도로 가글하시면 염증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하루 23회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피부나 잇몸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나요? 여섯 번째로 계절별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미네랄 보충이 더욱 중요해요.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 때문에 수분과 미네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여름에는 조금 더 진한 농도로, 겨울에는 조금 더 옅은 농도로 조절하면 됩니다. 본인 몸의 반응을 보면서 미세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갈증이 심한 날에는 농도를 조금 높이고 붓기가 심한 날에는 농도를 조금 낮추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약물 복용 중일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소금물 섭취 전에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셔야 해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혈압이나 부종의 변화가 있다면 즉시 조절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본인만의 시간대를 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시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 며칠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찾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금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염증을 더 키우고 독소가 빠져나갈 길을 막아 몸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좋은 의도로 건강 관리를 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었어요. 반대로 제대로 만든 미네랄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면 붓기와 통증이 줄고 세포가 필요한 수분을 채울 수 있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억지로 무언가를 막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거죠. 나트륨만 남긴 정제 소금은 균형을 깨뜨리지만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 소금은 몸의 흐름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만 크게 연주하면 전체 화음이 깨지지만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과 같아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지속적인 미네랄 부족으로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 배출이 막혀 만성 염증이 생기며 수분 순환이 안 돼서 붓기와 통증이 반복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전체적인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활력을 되찾고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서 염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으며 수분 균형이 맞아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수면의 질도 달라집니다. 미네랄이 충분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신경이 안정되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지 않고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위장에서 필요한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되고 장에서 수분과 영양소 흡수가 원활해져서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놀라운 건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작은 일에 짜증내지 않게 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의 미네랄 소금을 넣어 한두 모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물 한 컵에 소금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서 넣는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맛이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건 몸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붓기가 빠지는지, 컨디션이 좋아지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이런 변화들을 체크해 보세요. 몸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계속 하시면 되고 혹시 불편함이 있다면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는 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지죠. 다만 그 좋고 나쁨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선택 기준과 제품 구별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소금들 중에서 진짜 미네랄이 살아있는 건 어떻게 고르는지, 가짜 미네랄 소금은 어떻게 피하는지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혹시 이미 실천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